까마귀나 더 시점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1%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장중 중에 8, 9, 1에 지각을 뒤흔들 매우 큰 발표. 이쯤 되면은 트럼프는 이런 개같은 변동성의 장을 즐긴다. 자기가 완전히 쥐고 좌우지장지지할 수 있으니까 아주 신이 났나 봅니다. 8일, 9일에 지각을 뒤흔들 매우 큰 발표가 도대체 뭔지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이 관세와 관련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뭐 수수께끼 스무고개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려서 큰 비중을 올인을 때려버리기보다는 8일, 9일에 또다시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긴장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후에 미국 재무부가 8일 스위스에서 중국 최고 경제 관료와 협상을 하겠다. 그러한 뉴스로 시간 외에 미국 주식이 조금 반등을 하기는 했으나 현재 실시간 상황으로는 약간의 그 반등폭을 축소한 상황. 2부로 올린 거는 또다시 2부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공포지수는 57. 증시가 연 이틀 내렸는데 공포지수는 올랐다. 공포지수는 여전히 마탱이가 갔는데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의 포모에 휩싸여서 매수 대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푸드크옵션 0.79 크게 이상 없습니다. 어제의 실적 발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 실적이 썩 좋지 않은지 주가의 방향은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실적 발표는 유니티,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카바나 ARM이 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지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수의 향방을 가를 종목은 아니다. 차트적으로는 카바나와 비스트라 에너지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일정,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미국의 금리 결정 모두 다 알다시피 96.9%의 확률로 동결을 패드워치가 예상하니까 당연히 동결이고요. 이어지는 파월의 기자회견인데 현재의 장세가 상당히 나스닥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려도 이 파란색 지지선만 지켜주면 월가의 세력이 하방으로 방향을 튼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정확하게 하방 지지선을 지켜주고 마무리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 약간의 상승 빅스 지수를 보면은 저항선을 살짝 돌파를 했다. 그리고 21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조금 올라도 저항을 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냐? 오늘 파월이 매파적인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수는 길게 이어져 내려왔던 파란색 음영의 하방 추세 라인까지 좀 밀릴 수도 있다. 여기까지의 퍼센트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2% 정도. 여기까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스닥의 세력이 증시를 하방으로 돌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조정장으로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해지고요. 하지만 21선 올라오고 있잖아요. 21선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펼쳐진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란 무엇이냐.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지수가 2%가량 확 밀린다. 확 이렇게 밀린다. 그렇다고 하면 추매를 한번 받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 지수가 201선을 뚫지를 못한다고 하면 단기적인 조정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좀 많이 내려오고 공포에 다시 휩싸일 때 매수를 해봐야 된다. 이러한 낮은 가격에서 잡은 물량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좀 수익금이 조금 깎여도 조금 버텨내볼만 하지 않은가. 최상의 경우에 200일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는 아무래도 마음가짐은 변곡의 자리 그리고 저항의 자리 매물대가 밀집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해서 플랜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FOMC 회의 때 솔직히 호재가 없어요. 금리가 동결이고 지수는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제가 파월이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까? 굳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찾자고 한다고 하면 관세 전쟁이 약간의 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을 파월이 해줘야 되는데 파월이 그런 말을 할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기대는 하지 마라. 많은 기대를 했다가 증시가 오르면은 좋은 건데 많은 기대를 하고 큰 물량을 실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은 또다시 손절을 하게 된다. TQ 여전히 나쁘지 않은 상황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일단은 5일선을 조금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주가가 5일선, 캔들이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일단은 좀 버팅겨본다. 엔비디아는 그래도 저항이 그래도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인데 저항이 조금 그래도 위에 있다. 반도체가 가야 되는데 반도체가 좀 쉽사리 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1선 올라오고 5일선을 다시 회복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버텨보겠습니다. 쏙술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는 어제 굉장히 좀 장 초반에 내리다가 그래도 시간 외에 약간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또 내리고 있고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종목인데 테슬라는 이제 드디어 21선이 약간
횡보를 하다가 약간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캔들이 올라오고 내려왔기 때문에 21선 뭐 따라서 올라오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이다.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좀 내려서 260달러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약간의 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저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어요. 숏에 보십시오. 숏이 뭐 바닥 대비해서 약간 좀 반등을 좀 해줬죠. 속스 S 6%, SQQQ는 한 4%. 그런데 현재 숏이 반등의 자리는 맞아. 반등의 자리는 맞는데 언젠가는 반등을 할 건데 그 기간이 조금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수가 횡보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제도 숏에 개미들이 좀 많이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물론 장 마감 기준으로는 속슬에 좀 많이 탔는데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숏에 개미들이 상당히 몰렸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세력은 그 숏의 개미들을 조금 더 지루하게 한 다음에 지수의 조정을 시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LTU, 팔란티어 2배인데 어제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팔란티어는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은 맞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어서 그렇지 실적 자체는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조금 더 내리고 키움전사에서 이 PLTU나 팔란티어가 좀 없어지고 뭔가 좀 잠잠해질 때 그때 한번 팔란티어를 약간 단기 매매 형식으로 들어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 템퍼스 AI 이런 계잡주를 키움전사가 매수한다는 것은 뭔가 키움전사가 지금 조금 포모에 휩싸이고 있다. 여전히 증시는 조심해야 될 상황. 보통 이런 계잡주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은 증시가 좀 과열이라는 거거든요.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움전사 순매수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의 공부치는 67,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실적 발표 이제 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 5일선을 좀 이탈해줬고요. 그리고 21선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21선을 좀 지지받고 다시 실적발로 올라줄 수 있을 것인가. 코인베이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시원하게 올라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좀 실적 발표 후를 좀 기다려보고 매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후를 기다리고 후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MSTR 좀 견조합니다. 계속적으로 좀 견조한 MSTR은 나스닥의 상황을 별로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 갈 길을 간다. 스트래티지의 회장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비트코인 시즌이 끝나고 비트코인 고점이 나오면은 미친 듯이 쳐낼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그래도 MSTR이 일단은 코인베이스보단 낫다. 코인베이스는 뭐 나스닥도 신경 쓰고 알트코인도 신경 쓰고 비트코인도 신경 쓰는데 이 MSTR은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 갈 길 간다. MSTR은 비트코인 한 3배, 4배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빙이 그렇더라고요. MSTR 현재 단기적으로 좀 5일선을 좀 이탈하려고 하면서 코인베이스처럼 약간의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그것은 초단기 추세고 일봉의 추세는 여전히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내리다가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비트코인 단기적인 추세 상단을 계속적으로 찢다가 요 며칠 이제 횡보의 자리를 보이고 있는데 좀 지루한 상황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당연히 홀딩이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좀 조정이 오면은 추세선 하단에서 마지막 매수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21선, 주황색 21선이 121선과 201선 골든 크로스가 되었다. 모든 장기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 21선 밑으로 내려갔다. 추세가 상당히 괜찮은 거죠. 나스닥보다 훨씬 더 괜찮은 거죠. 에더리움 통곡의 벽인 빨간색 저항선 이탈하자마자 급락이 나왔던 빨간색 저항선을 지금도 못 깨고 있네요. 그러나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하방의 채널을 드디어 똑같은 가격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제 채널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할 생각도 없고 매도할 생각도 없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며칠간 계속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유지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래도 뭔가 사단이 일어날 것 같다. 다시 한번 죽으러 가든가 돌파한 후에 이 하방의 채널을 검정세선을 딛고 다시 한번 무언가 이렇게 호재로 약간의 좀 단기적인 상승의 기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다음 주부터 생기는 차트가 된다. 차트를 보는 코인러들이 약간의 좀 단기 매매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림을 보여주는 차트가 다음 주부터 생긴다. 서클맨님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좀 단기 매매와 미장의 지수, 스윙, 중장기 매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웬만하면은 짧게 먹기 때문에 지진 않고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파월 연준 푸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있으나 솔직히 기대를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푸시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50대 50에 베팅을 하지 마라. 50대 50의 베팅은 좀 좋지가 않다. 매수는 언제나 적절한 자리에서만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매매, 하루 이틀 보는 단타 매매는 그냥 추세를 탄 종목을 하나 찍어서 짧게 구간만 먹고 나오는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조금 길게 보겠다, 몇 주 이상 보겠다, 그러한 매매 스타일이시면은 굳이 욕심에 휩싸여서, 포모에 휩싸여서 매수를 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지지선이나 천일일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오늘 매매를 해보시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